예, 변호사님.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원래 걱정했던 게 그 재판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또 재판이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계속 재판 지연 전략을 썼는데 거기에 뭐 아주 제대로 된 명분이 생긴 것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그런 판단들을 지금 하고 있고 결국은 이재명 관련 재판들이 총선 전에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대체적인 전망 아닙니까? 문제는 이런 전망들을 뭐 언론도 하고 뭐 정치 평론가들도 당연히 하는 거지만 이 재판부가 먼저 알아서 기는 것이 더 문제가 아니냐는 그런 지금 비판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선거법 보고 위중교사, 대장동 이런 것들이 이제 이재명과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특히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김동연 부장판사한테 걸려있는 게 위중교사가 있고 대장동 관련 재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김동연 부장판사는 이 사건이 나자마자 8일날 원래 위중교사 그 공범인 김진성 씨에 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그걸 또 22일로 연기를 해버렸네요. 그러니까 그게 뭐 직권으로 연기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도 어떤 절차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그 확인서라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병원에서 무슨 진단 확인 그런 것도 없이 언론 보도가 나니까 이거 보니까 이거 안 되겠네 하고 본인이 연기해버린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분은 무슨 좌파 또 뭐 진보 성향이라 해가지고 그동안 여러 의혹을 받아왔던 분 아닙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동연 부장이라 그랬나요? 재판 진행 이렇게 행태를 볼 때 재판을 빨리 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공판 준비 절차 하는 거라든가 이걸 쭉 볼 때 또 이번에 특히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다시 공판 준비 절차를 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동안 몇 차례 했는데. 뭐냐 하면은 앞으로 공판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때문에 연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판 준비 절차는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입증 계획, 그다음 주장을 뭐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거는 인정하고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우리가 쟁점을 집약하자. 축약하자. 이런 데서 그리고 입증 계획을 갖다 어떤 증인을 검찰은 신청할 것이고 그다음 피고인 측에서는 이러이러한 사람 하겠다 해서 공판 준비 절차에서 미리 확정을 해놔야지 재판 진행이 신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재판 기일날마다 와가지고 나 이런 증인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러면 그걸 전부 다 또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재판이 또 늦어져. 증인 하나 신청할 때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공판 준비 절차 하라는 그 재판 시행 안내에는 공판 준비 절차에서 신청하지 않은 증인은 될 수 있으면 받아주지 마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 주장도 더 이상 받아주지 마라. 그런데 지금 김동연 부장이나 이런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재판에서는 그게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도 의문이거니와 이번에 공판 준비 절차는 이게 기일을 갖다가 연기하거나 변경하는 건데 무슨 공판 준비 절차가 필요합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니 이미 지금 재판을 계속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한 거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병원에 확인서 도저히 출석이 어렵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이재명 대표 그거 할 때 뭐 당무를 보기 위해 서울로 왔다면서요. 당무를 볼 정도인데 왜 재판을 못 해요? 아니 그 의료계에서도 일주일이면 그런 정도의 그 수술이면은 퇴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연기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동연 부장의 지금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볼 때는 재판을 신속하게 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이재명 대표도 빨리 나올 생각은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아니 돌아다니면서 당무를 보면 어떻게 재판에 안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회복해야 한다 해갖고 좀 오래 병실에서 전화로 다 하겠죠. 그러니까. 아니면 뭐 비서실장이 적어 오든지. 그래서 그리고 특히나 위증교사 이거는 뭐 재판할 게 거의 없어가지고 선고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위증했다는 걸 다 인정을 하고 있고 다른 녹음 파일이 다 있잖아요. 유 부장판사 영장실질심사했던 유창훈 거기서 다 인정했고 소명이 됐다고 소명이 됐다. 할 것도 없는데 그거까지 연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봅니다.
그 김동연 부장이 어떤 뭐 좌파냐 우파냐 문제보다도 아마 이 사건에 부담을 엄청나게 가진 것 같아요. 자기가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 그러면 다만 인권법 연구에 줄 좌파 성향이다 그러면은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유죄 심증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자기가 어떤 내심으로 좋아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자기 손으로 그러니까 우리 속된 말로 우리 법원에서 그럽니다. 손에 피 묻히기 싫어한다고. 판사들은 풀어주고 이런 건 좋아하는데 막 유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는 걸 참 싫어합니다. 더군다나 이 그러니까 제1야당 대표를 그래서 그 내가 그 재판장으로 있는 동안에 어떤 유죄 무죄 결론을 안 내리기를 갖다가 바라지 않느냐. 그런데 갑자기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불감청이나 고소원이란 말을 지금 쓰면서 그러니까 물론 그 직권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 신문에 전부 다 공지의 사실이 우리가 이걸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 그래요. 이런 거 법원에 워낙 현저한 사실이기 때문에 또 기일이 곧 다가왔잖아요. 그쪽에서 변경 신청하기 전에 하는 건 있을 수 있는데 이 전체적인 김동연 부장의 이때가 재판을 갖다가 끌어온 이 진행해온 걸 볼 때는 굳이 내가 재판을 빨리 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진석 씨 아마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배승희 변호사도 피고인 측이 변경 요청도 없었고 진단서도 안 보고 어떻게 이렇게 기일을 변경해 버리느냐. 할 수 있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선거법에 대해서도 원래 19일 날 지금 이 재판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강기태 그 부장판사도 계속 선거법도 지금 1년 뭐 6개월 정도 이렇게 끌고 있지 않습니까? 1심을. 그리고 2월 달 인사되면 자기는 빠이빠이 하고 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찰됐다 하고 또 넘어갈 가능성이 지금 많다는 거예요. 지금 판사들이 마음이 약합니다. 보통 검사와 좀 달리. 판사들은 그래도 딱 법과 양심에 따라서 딱딱 하는 걸로 우리 국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법에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자기 손에 뭐 묻히기 싫다. 그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아까 우리 정치가 극단적으로 분열돼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특히 야당이나 여당의 극렬 지지자들이 이 판사들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나 결정이 나오면은 이 좌표 찍기 해가지고 조리돌림 이게 너무 심해졌어요. 이게 그런 조리돌림 하거나 좌표 찍는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가 재판의 당사자가 될 때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음에도 어떤 상대방에 대한 증오 이런 걸로 그 판사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판사들이 내가 굳이 그 이재명 대표 유죄 판결해가지고 개딸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피해를 볼 필요가 뭐 있냐 이것도 한몫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딸이나 이런 사람들도 문제지만 좌표를 지금 누가 찍었습니까? 바로 민주당에서 찍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해서 좌표 찍고 탈핵까지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검사고 판사고 간에 여차하면 너들 탄핵해버리겠다. 그러니까 개딸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고 나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아주 극단적인 세력이 그런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거기다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게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판사 검사들이 보통 이제 좀 곱게 자랐다 그래야 돼. 곱게 성장해 왔기 때문에 어떤 탄핵 이런 말만 나와도 아래르기 반응을 일으킬 겁니다. 그게 딱 하면 직무정지되면서 자기가 불명예로 생각해요. 그래서 판사들이 기피 신청 받는 거 있죠. 아니 판사뿐만 아니라 대법원장까지도 정치권한테 그냥 벌벌벌 기했잖아요. 김명수, 임성근 부장판사 당신 탄핵돼야 되는데 몸 아파서 그만두겠다니까 아니 야당에서 탄핵한다는데 무슨 그만두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야당에서 나를 뭐라고 하겠느냐. 대법원장까지 이런 정치권 눈치를 봐. 더불어민주당이나 개딸들의 작전이 성공한 걸로 봐야죠. 자기들이 탄핵 입만 열면 탄핵 이야기 꺼내고 이재명과 관계되면 아마 이번에 그 김동연 부장이나 그 강규태 만일 이재명 대표 유죄 선고하면은 진짜 탄핵 또 추진할지 몰라요. 재판에서도 직무집행상 헌법의 의무를 위반했고 하면서
뭐 자기 편이니까 안 하겠죠.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들도 유죄 낸다면 이 사람들도 네. 다 아니까 그러니까요. 계속 내가 미루면서 뭐 굳이 뭐 오모를 뒤집어 쓸 필요가 뭐 있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재판부가 그래도 똑바로 서야 나라가 그렇죠. 서는 것인데 판사들까지도 검사들이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행정부의 또 예. 일원이고 검사 동일체라는가 뭐 없어졌다고 하지만 네, 그런 없어졌죠. 상명하복 그런 질서가 강하지만 판사들은 다 개개인들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헌법기관들 아닙니까?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데 대해서 누가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좀 뭐 소신을 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참 해 좋겠습니다. 주셔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지금 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이 들어섰습니다마는 머리만 있고 몸통은 옛날 김명수들 사람들이었다 하는데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권과 예산권 조직을 운영하는 법원 행정처장을 아주 바꿨죠. 좀 교체를 했어요. 예. 김상환 법원 그래서? 행정처장에서 천대엽 대법관으로 이렇게 법원 행정처장을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뭐 천대엽 대법관은 청렴하시고 예. 또 재산 꼴찌했잖아요. 재산 뭐 등록. 재산이 적은 게 저는 그렇게 자랑할 거리는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렇지만 청렴하다. 예. 예. 그리고 또 그동안 이 어떤 성향이랄까 이런 네. 것들도 좀 중도 보수적인 성향을 쭉 보이셨고 그렇다고 그래요. 또 재판 이 판결들이라든가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정경심 판결 이런 부분에서도 아주 강단을 예, 보이신 예, 분이었기 예. 때문에 뭐 기대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사 알박기 2월에 예. 큰 판을 결국은 큰 인사판은 이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대부분 그냥 크게 이제 문제가 없는 여기는 이제 행정처장이 하지만은 예. 결국은 중요한 포스트 예. 이건 대법원장의 어떤 그 마음이 예. 안 들어갈 수는 없죠. 그렇죠. 예, 그건 대법원장이 예.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저번에 말씀드린 수원지법의 신부장판사 신진우. 예, 와 지금 중앙에서 이재명 사건을 맡고 있는 예. 어떤 재판장들에 대해서 그대로 유임할 것이냐 예. 이것도 아주 관심사고요. 왜냐하면 강기태 부장판사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 김동연 부장판사는 아직- 이번이 아니니까요. 예, 예. 내년이 뭐 그러니까 그 지금 인사 이동이 될 수 있는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취임 일성이 재판 지연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다. 예. 그렇게 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재판의 계속적인 그 늘어짐 이것도 사실 뭐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 그다음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지금 유의미한 중요한 재판 아닙니까? 예. 그럼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번에 재판장이 또 바뀐다 그러면 두 군데서 아까 신 부장하고 이번에 그 강규태 부장하고 이거 언제 또 날지 몰라요. 예. 이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인사 그리고 그 서울중앙지법 그 영장전담부장 예. 3명 예. 이걸 과연 누구로 할 것이냐. 예.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의 형사부장들 네. 형사합의부장입니다. 항소부장 말고 그건 진짜 대법원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재판을 많이 하니까요. 예. 그분들을 과연 그 김명수 체제 하에 인권법 연구회라는 진보 성향으로 그렇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그 합의부장 중에 이 좀 분담되어 있습니다. 부패 전담 뭐 이런 이제 검찰도 있지만은 법원도 뇌물 사건 전담하는 네.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 정치자금법이나 정치사건, 공직선거법 사건 이런데 과연 누구를 갖다 놓느냐. 이게 물론 나중에 법원장이 사무 분담을 정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행정처하고도 이게 협의가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인사를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천대엽 대법관은 아무래도 좀 중도 성향으로 보이고 무난하게 할 것 같은데 제가 그 아까 나중에 고등부장 이야기 또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 우리 고등학교 선배님 되시고 하지만은 좀 법원 개혁에는 네. 조금 소극적이야 되지 않을까를 이야기했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조금 그런 성향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천대엽 행정처장이 어떤 안은 다 짜올 거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천대엽 대법관이 행정처장이 좀 보필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고법 부장판사는 옛날 같으면은 법원장 나가는 아주 코스 아닙니까? 그래서 법관은 꽃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찬밥 신세로 뒷방 차지로 이렇게 전락을 하면서 그동안 대법관 또 대법원장 후보로 계속 이름을 올렸던 홍승면 쇼킹했습니다. 부장판사가 옷을 벗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태환, 이재희 두 부장판사도 그러니까 3명의 고법부장판사가 서울고법이죠. 이렇게 옷을 벗으면서 법조계에 상당히 충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법부장판사 제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 같은 기류가 있으니까 차제에 옷을 벗는 것 아닌가. 법원장 추천제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유보를 했지만 결국 폐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망이. 그런데 고법부장 판사가 법원장 나가는 그런 승진제도 자체는 이렇게 부활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됐다고 봐야죠. 참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그 고등부장 판사에서 예전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전에는 법원장을 나갔죠. 그러니까. 그리고 법원장을 나가면 고등부장에서 사실 고생 많이 하거든요. 고등법원 사건이라는 게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장 나가서 거기서 있다가 대법관이 되든지 그 전에 사표도 이제 거기서 사표를 많이 냈죠. 대법관 되든지 아니면 사표 내든지. 그런데 이게 김명수 대법원장 오면서 지방법원 원장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그러니까 그다음 고등법원 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그런데 고등법원 전국에 5개인가밖에 안 돼요. 지방법원은 아주 많죠. 그래서 이게 고등부장들이 어떤 사람들이 승진, 법관 보고 무슨 승진을 갖다가 목표로 삼느냐 할지 몰라도 그래도 또 그런 건 아니죠. 이 공직 생활하면서 법원장 정도는 법원장 했다는 게 족보에도 남고 그게 가문의 보람도 있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법관 생활을 한 보상이 주어졌구나 하는데 근데 이번에 제가 그 3분 고등부장 그 중에서 특히 홍승면 제가 부장은 제가 그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판사 때 저 사법 연수생으로 와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뛰어난 법관은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뭐 뛰어난 법관이었는데 이번에 옷을 벗어서 너무 의외더라고요. 그 부분은 진짜 숨만 쉬고 있어도 대법관 될 사람인데 근데 그게 그만큼 저는 원장이 안 돼서 벗었다. 이것도 있지만 더 큰 거는 법원에 대한 실망감이 크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밖에서 국민들이 법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 사건, 그다음 김명수 대법원장이 희화화되는 그 자주 말씀하신 거짓말 명수라고 그러면서 이 법원의 어떤 위상이 완전히 무너졌단 말입니다. 법원이라는 게 어떨 때는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니 그다음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공명정대하게 재판을 한다느니 그런 인식을 다는 아니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게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되고 하면서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떤 법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애정 이런 게 많이 상실된 게 아닌가. 법원이 어떤 좀 줏대 있고 강기 있는 그런 대법원장이 있어가지고 이 법관들을 여론이나 정치적 압력에서 보호해주고 그래서 내가 재판을 내 소신껏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고 그런 거는 조금만 뭐 하면은 그냥 욕먹고 그 다음 또 거기다가 특정 정파의 특정 세력에 사람들이 계속 요직을 차지하고 행정처도 한때 거의 인권법 연구원 출신이 다 있다. 그런 걸 보면서 법원이 무너져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지 않았나. 그러니까 본인의 승진, 저는 그 홍승면 고등부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법원장보다 재판을 더 좋아할 사람이에요. 워낙 실력이 뛰어나니까. 그랬는데 제가 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아마 그 야당에서 흔쾌히 대법원장 임명에 동의한 거는 혁명하듯이 법원을 갖다가 어떤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한 적이 있죠. 너무 얌전하고 좀
그 수능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 앞으로 그 고등부장들이 더 이상 밖으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중추들이 나와버리면 법은 어떻게 버티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대 대법원장이 인사 책임자도 교체를 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정말 그동안 흑역사라고 하는 김명수 사법부 그 문제에 대해서 법원을 정말 정상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그런 법원으로 국권이 다시 그 재정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제대로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그래야지 듭니다. 나라가 살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